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잠을 책임져 드리는 수면밤 ASMR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무빙으로 잘 알려진 강풀 작가의 생애편으로 녹음하려 합니다. 본래 저의 컨텐츠들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 알려진 작가님이시다 보니 오히려 집중을 하게 되는 ASMR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강풀 작가의 생애. 본명 강도영. 강도영은 대한민국의 만화가이다. 자신의 누리집 주소이기도 한 강풀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풍등과 함께 온라인 만화가 1세대로 불린다. 본관은 신천이다.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초기에는 자신의 웹사이트 웨이백머신에서 배설물과 구토물에 대한 엽기적인 내용을 연재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국어국문학과 출신답게 시나리오가 뛰어난 만화를 많이 그렸다. 데뷔 과정이 비범한데 강풀은 상지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상지대학교에서 학사 비리를 비판하는 만화를 학교 대자보에 그렸고 그러한 만화를 그리다 보니 어느새 만화가가 되어 있었다. 짧은 스토리 안에서 섬세한 감정 묘사와 드라마성을 녹여내는 작가다. 대부분의 작품이 30화 완결이며 로맨스가 강조되는 순정 만화 시리즈, 액션 스릴러 장르인 미심썰 시리즈 모두 공통적으로 장기 연재 작품이 없고 짧은 구성 사이에 밀도 높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장기 연재 만화의 고질적 단점인 장기화에 따른 완성도 하락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장기 연재만 아닐 뿐 타이밍 어게인, 무빙 브릿지처럼 직접적으로 스토리가 연결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아파트부터 브릿지까지 이어진 미심썰 시리즈들은 평범한 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귀신, 저승사자, 초능력, 첩보 등 각 작품별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거시적으론 하나의 세계관에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밍, 무빙 시리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은 세계관과 서사가 본질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림 실력보다는 스토리와 연출로 주목받은 이야기꾼답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야기의 재미이며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그게 구성적 측면에서 클리셰를 많이 따른다. 다수의 작품들이 초반 빌드업, 중반, 고조, 후반 절정 공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성애와 가족애를 포함한 사랑과 보편적 박애가 중심적 테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전형적이며 오글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뽑아내기도 한다. 초반 작품들은 글 독백이 많았지만 이후 갈수록 줄어들면서
영화적인 연출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영화화, 영상화되었다. 주요 작품 일상다반사 이외에는 미디어 다음에 연재하였다. 순정만화 시리즈 순정만화 2003년 10월 24일부터 2004년 4월 7일까지 연재하였다. 18살 여고생 한수영과 30살 회사원 김현우가 그려가는 잔잔한 사랑 이야기를 총 43편에 걸쳐 담아내었다. 2004년 5월에는 문학세계사를 통해서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온라인 장편 연재물로 온라인 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웹툰 바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연재하였다. 바보이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승용이와 승용이의 동생인 지인, 그리고 미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지호가 주인공이다.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 2007년 4월에 연재를 시작하였다.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대부분의 만화와 달리 70대 후반이 된 어르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2월 17일에 개봉되기도 하였다. 웹툰 당신의 모든 순간 2010년 9월부터 연재. 내용은 개발지구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정욱과 주선의 내용으로 2012년이 되면서 좀비가 나타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좀비가 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욱의 형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선을 짝사랑하는 원원도 소식이 없게 된다. 좀비에 감염된 선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 또한 정욱의 친구인 걸구는 군인 신분으로 정욱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다 5월경 걸구는 놀랄만한 소식을 알려준다. 웹툰 통증 어릴 적 사고의 죄책감과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와 유전으로 인해 작은 통증조차 치명적인 여자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강렬한 사랑을 그린 이야기이다. 원래는 만화로 기획하려 했지만 방향을 바꿔 영화로 제작되었다. 2011년 9월 7일 개봉하였다. 웹툰 마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재했다.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 박미정과 그녀를 사랑한 남자 이동진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미정과 엮인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마녀라고 불린다. 웹툰 아파트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연재했다.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나중에 안병기 감독이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 웹툰 타이밍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재했다.
시간에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는 4명의 주인공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친다.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갖고 있는 타임스토퍼 김영탁,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예지몽 박자기, 시간을 10초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임와인더 강민혁, 10분 후의 일을 볼 수 있는 예지한 장세윤 등이 주인공이다. 이웃사람.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연재했다. 연쇄살인범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피자 배달부 안상윤, 사채업자 김영모, 경비원 표종록, 가방가게 주인 김상영 등이 있다. 2012년 영화로 개봉되었다. 웹툰 어게인.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연재했다. 타이밍의 외전판으로 기존의 타이밍 주인공들과 기존 생명과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어게인들과의 스토리를 그린 이야기이다. 웹툰 조명가게. 2011년 8월 8일 연재를 시작했다. 버스와 트럭의 충돌 사고로 인해 코마 상태에 빠진 현민, 지용, 현주, 선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미 죽었지만 이들이 저승에 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관장하는 조명가게로 보내기 위한 현민의 여자친구인 지영. 사고의 원인인 냉동탑차 운전수 황중석. 현주의 엄마, 선혜의 동성 연인인 여자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그 외에도 현민과 지영이 묵은 적이 있는 펜션의 주인 부부, 병원의 간호사, 장의사, 가난한 서민, 사고 당시 버스 운전기사, 현주의 친구들, 실종된 현주 학교의 여학생 등이 극을 전개하기 위해 나온다. 코마 상태에 빠진 이들은 자신의 이전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다. 그러나 서서히 각각의 사람들을 이미 죽은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코마 상태에 빠진 이들은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조명가게로 가게 되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민, 지용, 현주, 선혜는 각각 지영, 황중석, 현주의 엄마, 선혜의 애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오나 선혜만은 자신의 애인과 같이 있고 싶어서 삶이 아닌 죽음을 택한다. 그 뒤 지영은 현민이 처음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가 정말 나를 사랑했나 하는 마음에 이승으로 가서 현민을 만나려 했으나 현민은 코마 상태일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정유인은 현주에게 접근했다. 현주 역시 그곳에서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다. 단 엄마는 너무 그립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다. 조명가게의 마지막 장면은 현민이 손을 흔들자 지영은 옛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린다. 웹툰 26년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연재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암살을 기획한다. 제목 26년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26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뜻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다는 내용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영화사 청월함에서 판권을 샀으며 2009년 개봉을 목표로 영화 제목은 29년으로 바뀌었었다. 감독은 이혜영 감독이 맡았으며 주요 출연 배우로는 류승범, 김하중, 변희봉, 천호젠, 진구, 한상진, 주진모 등이었다. 영화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대본 리딩까지 마친 후 제작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으나 2012년 개봉하였다. 감독은 이혜영 감독에서 조근현 감독으로 바뀌었으며 주연 출연 배우들은 진구, 한혜진, 장광, 조덕재, 배수빈, 이경영, 임수롱 등등 감독과 인물이 대거 교체되었다. 웹툰 무비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연재하였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원고 학생들, 그들에게 초능력을 물려주고 그들을 지키려는 부모들, 그리고 그 초능력들을 이용하려는 안기부와 북한 세력 등을 다루고 있다. 이전 연재작과 달리 1, 2, 3부 45회 분량으로 연재되었다. 1부는 학생들의 이야기, 2부는 부모들의 이야기, 3부는 다시 학생들과 부모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웹툰 브릿지 2017년 3월에 연재를 시작하였다. 무빙의 후속작으로 한국형 액션 히어로물을 표방한다. 타이밍 시리즈의 시간 능력자들과 무빙에서 먼저 등장했던 신체 능력자들이 한 세계관에서 얽히는 크로스 오버작이다. 웹툰 일상 다반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주제로 한다. 스포츠투데이에 연재했다. 웹툰 지치지 않을 물음표 강풀닷컴에 연재한 만화이다. 웹툰 강풀의 조조 매주 목요일 개봉 영화를 조조로 보고 당일 캐릭터 위주의 후기 만화를 올리는 컨셉의 만화이다. NC소프트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다. 본명 강도영 강도영은 대한민국의 만화가이다.
자신의 누리집 주소이기도 한 강풀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풍등과 함께 온라인 만화가 1세대로 불린다. 본관은 신천이다.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초기에는 자신의 웹사이트 웨이백머신에서 배설물과 구토물에 대한 엽기적인 내용을 연재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국어국문학과 출신답게 시나리오가 뛰어난 만화를 많이 그렸다. 데뷔 과정이 비범한데 강풀은 상지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상지대학교에서 학사비리를 비판하는 만화를 학교 대자보에 그렸고 그러한 만화를 그리다 보니 어느새 만화가가 되어 있었다. 짧은 스토리 안에서 섬세한 감정 묘사와 드라마성을 녹여내는 작가다. 대부분의 작품이 30화 완결이며 로맨스가 강조되는 순정만화 시리즈, 액션 스릴러 장르인 미심썰 시리즈 모두 공통적으로 장기 연재 작품이 없고 짧은 구성 사이에 밀도 높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장기 연재 만화의 고질적 단점인 장기화에 따른 완성도 하락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장기 연재만 아닐 뿐 타이밍 어게인, 무빙 브릿지처럼 직접적으로 스토리가 연결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아파트부터 브릿지까지 이어진 미심썰 시리즈들은 평범한 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귀신, 저승사자, 초능력, 첩보 등 각 작품별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거시적으론 하나의 세계관에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밍, 무빙 시리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은 세계관과 서사가 본질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림 실력보다는 스토리와 연출로 주목받은 이야기꾼답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야기의 재미이며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그게 구성적 측면에서 클리셰를 많이 따른다. 다수의 작품들이 초반 빌드업, 중반, 고조, 후반 절정 공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성애와 가족애를 포함한 사랑과 보편적 박애가 중심적 테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전형적이며 오글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뽑아내기도 한다. 초반 작품들은 글 독백이 많았지만 이후 갈수록 줄어들면서 영화적인 연출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영화화, 영상화되었다. 주요 작품 일상 다반사 이외에는 미디어 다음에 연재하였다. 순정만화 시리즈 순정만화 2003년 10월 24일부터 2004년 4월 7일까지 연재하였다. 18살 여고생 한수영과 30살 회사원 김현우가 그려가는 잔잔한 사랑 이야기를 총 43편에 걸쳐 담아내었다. 2004년 5월에는 문학세계사를 통해서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온라인 장편 연재물로 온라인 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웹툰 바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연재하였다. 바보이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승룡이와 승룡이의 동생인 지인, 그리고 미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지호가 주인공이다.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 2007년 4월에 연재를 시작하였다.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대부분의 만화와 달리 70대 후반이 된 어르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2월 17일에 개봉되기도 하였다. 웹툰 당신의 모든 순간. 2010년 9월부터 연재. 내용은 개발지구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정욱과 주선의 내용으로 2012년이 되면서 좀비가 나타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좀비가 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욱의 형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선을 짝사랑하는 원원도 소식이 없게 된다. 좀비에 감염된 선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 또한 정욱의 친구인 걸구는 군인 신분으로 정욱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다 5월경 걸구는 놀랄만한 소식을 알려준다. 웹툰 통증. 어릴 적 사고의 죄책감과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와 유전으로 인해 작은 통증조차 치명적인 여자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강렬한 사랑을 그린 이야기이다. 원래는 만화로 기획하려 했지만 방향을 바꿔 영화로 제작되었다. 2011년 9월 7일 개봉하였다. 웹툰 마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재했다.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 박미정과 그녀를 사랑한 남자 이동진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미정과 엮인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마녀라고 불린다. 웹툰 아파트.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연재했다.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나중에 안병기 감독이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 웹툰 타이밍.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재했다. 시간에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는 4명의 주인공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친다.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갖고 있는 타임스토퍼 김영탁,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예지몽 박자기, 시간을 10초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임와인더 강민혁, 10분 후의 일을 볼 수 있는 예지한 장세윤 등이 주인공이다. 이웃사람.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연재했다. 연쇄살인범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피자 배달부 안상윤, 사채업자 김영모, 경비원 표종록,
가방 가게 주인 김상영 등이 있다. 2012년 영화로 개봉되었다. 웹툰 어게인.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연재했다. 타이밍의 외전판으로 기존의 타이밍 주인공들과 기존 생명과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어게인들과의 스토리를 그린 이야기이다. 웹툰 조명가게. 2011년 8월 8일 연재를 시작했다. 버스와 트럭의 충돌 사고로 인해 코마 상태에 빠진 현민, 지용, 현주, 선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미 죽었지만 이들이 저승에 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관장하는 조명가게로 보내기 위한 현민의 여자친구인 지영. 사고의 원인인 냉동탑차 운전수 황중석. 현주의 엄마, 선혜의 동성 연인인 여자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그 외에도 현민과 지영이 묵은 적이 있는 펜션의 주인 부부, 병원의 간호사, 장의사, 가난한 서민, 사고 당시 버스 운전기사, 현주의 친구들, 실종된 현주 학교의 여학생 등이 극을 전개하기 위해 나온다. 코마 상태에 빠진 이들은 자신의 이전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다. 그러나 서서히 각각의 사람들을 이미 죽은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코마 상태에 빠진 이들은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조명가게로 가게 되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민, 지용, 현주, 선혜는 각각 지영, 황중석, 현주의 엄마, 선혜의 애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오나 선혜만은 자신의 애인과 같이 있고 싶어서 삶이 아닌 죽음을 택한다. 그 뒤 지영은 현민이 처음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가 정말 나를 사랑했나 하는 마음에 이승으로 가서 현민을 만나려 했으나 현민은 코마 상태일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정유인은 현주에게 접근했다. 현주 역시 그곳에서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다. 단 엄마는 너무 그립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다. 조명가게의 마지막 장면은 현민이 손을 흔들자 지영은 옛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린다. 웹툰 26년.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연재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암살을 기획한다. 제목 26년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26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뜻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다는 내용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영화사 청월함에서 판권을 샀으며
2009년 개봉을 목표로 영화 제목은 29년으로 바뀌었었다. 감독은 이혜영 감독이 맡았으며 주요 출연 배우로는 류승범, 김하중, 변희봉, 천호진, 진구, 한상진, 주진모 등이었다. 영화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대본 리딩까지 마친 후 제작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으나 2012년 개봉하였다. 감독은 이혜영 감독에서 조근현 감독으로 바뀌었으며 주연 출연 배우들은 진구, 한혜진, 장광, 조덕재, 배수빈, 이경영, 임수롱 등등 감독과 인물이 대거 교체되었다. 웹툰 무빙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연재하였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원고 학생들, 그들에게 초능력을 물려주고 그들을 지키려는 부모들, 그리고 그 초능력들을 이용하려는 안기부와 북한 세력 등을 다루고 있다. 이전 연재작과 달리 1, 2, 3부 45회 분량으로 연재되었다. 1부는 학생들의 이야기, 2부는 부모들의 이야기, 3부는 다시 학생들과 부모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웹툰 브릿지 2017년 3월에 연재를 시작하였다. 무빙의 후속작으로 한국형 액션 히어로물을 표방한다. 타이밍 시리즈의 시간 능력자들과 무빙에서 먼저 등장했던 신체 능력자들이 한 세계관에서 얽히는 크로스오버작이다. 웹툰 일상다반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주제로 한다. 스포츠투데이에 연재했다. 웹툰 지치지 않을 물음표 강풀닷컴에 연재한 만화이다. 웹툰 강풀의 조조 매주 목요일 개봉 영화를 조조로 보고 당일 캐릭터 위주의 후기 만화를 올리는 컨셉의 만화이다. NC소프트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다. 본명 강도영 강도영은 대한민국의 만화가이다. 자신의 누리집 주소이기도 한 강풀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풍등과 함께 온라인 만화가 1세대로 불린다. 본관은 신천이다.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초기에는 자신의 웹사이트 웨이백머신에서 배설물과 구토물에 대한 엽기적인 내용을 연재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국어국문학과 출신답게 시나리오가 뛰어난 만화를 많이 그렸다. 데뷔 과정이 비범한데 강풀은 상지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상지대학교에서 학사비리를 비판하는 만화를 학교 대자보에 그렸고 그러한 만화를 그리다 보니 어느새 만화가가 되어 있었다.
짧은 스토리 안에서 섬세한 감정 묘사와 드라마성을 녹여내는 작가다. 대부분의 작품이 30화 완결이며 로맨스가 강조되는 순정 만화 시리즈, 액션 스릴러 장르인 미심썰 시리즈 모두 공통적으로 장기 연재 작품이 없고 짧은 구성 사이에 밀도 높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장기 연재 만화의 고질적 단점인 장기화에 따른 완성도 하락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장기 연재만 아닐 뿐 타이밍 어게인, 무빙 브릿지처럼 직접적으로 스토리가 연결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아파트부터 브릿지까지 이어진 미심썰 시리즈들은 평범한 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귀신, 저승사자, 초능력, 첩보 등 각 작품별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거시적으론 하나의 세계관에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밍, 무빙 시리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은 세계관과 서사가 본질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림 실력보다는 스토리와 연출로 주목받은 이야기꾼답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야기의 재미이며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그게 구성적 측면에서 클리셰를 많이 따른다. 다수의 작품들이 초반 빌드업, 중반, 고조, 후반 절정 공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성애와 가족애를 포함한 사랑과 보편적 박애가 중심적 테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전형적이며 오글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뽑아내기도 한다. 초반 작품들은 글 독백이 많았지만 이후 갈수록 줄어들면서 영화적인 연출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영화화, 영상화되었다. 주요 작품 일상 다반사 이외에는 미디어 다음에 연재하였다. 순정 만화 시리즈 순정 만화 2003년 10월 24일부터 2004년 4월 7일까지 연재하였다. 18살 여고생 한수영과 30살 회사원 김현우가 그려가는 잔잔한 사랑 이야기를 총 43편에 걸쳐 담아내었다. 2004년 5월에는 문학 세계사를 통해서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온라인 장편 연재물로 온라인 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웹툰 바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연재하였다. 바보이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승용이와 승용이의 동생인 지인, 그리고 미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지호가 주인공이다.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 2007년 4월에 연재를 시작하였다.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대부분의 만화와 달리 70대 후반이 된 어르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2월 17일에 개봉되기도 하였다. 웹툰 당신의 모든 순간 2010년 9월부터 연재
내용은 개발지구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정욱과 주선의 내용으로 2012년이 되면서 좀비가 나타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좀비가 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욱의 형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선을 짝사랑하는 원원도 소식이 없게 된다. 좀비에 감염된 선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 또한 정욱의 친구인 걸구는 군인 신분으로 정욱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다 5월경 걸구는 놀랄만한 소식을 알려준다. 웹툰 통증. 어릴 적 사고의 죄책감과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와 유전으로 인해 작은 통증조차 치명적인 여자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강렬한 사랑을 그린 이야기이다. 원래는 만화로 기획하려 했지만 방향을 바꿔 영화로 제작되었다. 2011년 9월 7일 개봉하였다. 웹툰 마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재했다.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 박미정과 그녀를 사랑한 남자 이동진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미정과 엮인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마녀라고 불린다. 웹툰 아파트.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연재했다.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나중에 안병기 감독이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 웹툰 타이밍.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재했다. 시간에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는 4명의 주인공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친다.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갖고 있는 타임스토퍼 김영탁,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예지몽 박자기, 시간을 10초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임와인더 강민혁, 10분 후의 일을 볼 수 있는 예지한 장세윤 등이 주인공이다. 이웃사람.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연재했다. 연쇄살인범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피자 배달부 안상윤, 사채업자 김영모, 경비원 표종록, 가방가게 주인 김상영 등이 있다. 2012년 영화로 개봉되었다. 웹툰 어게인.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연재했다. 타이밍의 외전판으로 기존의 타이밍 주인공들과 기존 생명과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어게인들과의 스토리를 그린 이야기이다. 웹툰 조명가게. 2011년 8월 8일 연재를 시작했다. 버스와 트럭의 충돌 사고로 인해 코마 상태에 빠진 현민, 지웅, 현주, 선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미 죽었지만 이들이 저승에 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관장하는 조명가게로 보내기 위한 현민의 여자친구인 지영. 사고의 원인인 냉동탑차 운전수 황중석. 현주의 엄마 선혜의 동성 연인인 여자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그 외에도 현민과 지영이 묵은 적이 있는 펜션의 주인 부부, 병원의 간호사, 장의사, 가난한 서민, 사고 당시 버스 운전기사, 현주의 친구들, 실종된 현주 학교의 여학생 등이 극을 전개하기 위해 나온다. 코마 상태에 빠진 이들은 자신의 이전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다. 그러나 서서히 각각의 사람들을 이미 죽은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코마 상태에 빠진 이들은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조명가게로 가게 되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민, 지용, 현주, 선혜는 각각 지영, 황중석, 현주의 엄마, 선혜의 애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오나 선혜만은 자신의 애인과 같이 있고 싶어서 삶이 아닌 죽음을 택한다. 그 뒤 지영은 현민이 처음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가 정말 나를 사랑했나 하는 마음에 이승으로 가서 현민을 만나려 했으나 현민은 코마 상태일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정유인은 현주에게 접근했다. 현주 역시 그곳에서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다. 단 엄마는 너무 그립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다. 조명가게의 마지막 장면은 현민이 손을 흔들자 지영은 옛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린다. 웹툰 26년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연재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암살을 기획한다. 제목 26년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26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뜻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다는 내용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영화사 청월함에서 판권을 샀으며 2009년 개봉을 목표로 영화 제목은 29년으로 바뀌었었다. 감독은 이혜영 감독이 맡았으며 주요 출연 배우로는 류승범, 김아중, 변희봉, 천호진, 진구, 한상진, 주진모 등이었다. 영화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대본 리딩까지 마친 후 제작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으나 2012년 개봉하였다. 감독은 이혜영 감독에서 조근현 감독으로 바뀌었으며 주연 출연 배우들은 진구, 한혜진, 장광, 조덕재, 배수빈, 이경영, 임수롱 등등
감독과 인물이 대거 교체되었다. 웹툰 무빙.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연재하였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원고 학생들, 그들에게 초능력을 물려주고 그들을 지키려는 부모들, 그리고 그 초능력들을 이용하려는 안기부와 북한 세력 등을 다루고 있다. 이전 연재작과 달리 1, 2, 3부 45회 분량으로 연재되었다. 1부는 학생들의 이야기, 2부는 부모들의 이야기, 3부는 다시 학생들과 부모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웹툰 브릿지. 2017년 3월에 연재를 시작하였다. 무빙의 후속작으로 한국형 액션 히어로물을 표방한다. 타이밍 시리즈의 시간 능력자들과 무빙에서 먼저 등장했던 신체 능력자들이 한 세계관에서 얽히는 크로스 오버작이다. 웹툰 일상 다반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주제로 한다. 스포츠투데이에 연재했다. 웹툰 지치지 않을 물음표. 강풀닷컴에 연재한 만화이다. 웹툰 강풀의 조조. 매주 목요일 개봉 영화를 조조로 보고 당일 캐릭터 위주의 후기 만화를 올리는 컨셉의 만화이다. NC소프트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다.